unstoppable. Take a shot, chase the sun, find the beautiful. 안녕하십니까. 저는 채널지주의 강내윤 기자라고 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몇 가지 좀 여쭤보려고 전화드렸습니다. 예. 문 원장님이 하고 직원들 간의 소통이 문제가 있어서 이런 문제가 불거지는 것 같은데 예. 그 원인 이전에 예. 지금 테크노파크의 노조 설립이 어떤 계기로 되지 않았나요? 제가 얼핏 듣기로는 네, 그 계기는 네. 뭐 많지만 네. 일단 징계 건이 직원이 이제 2명 해임 파면 당했고요. 예. 예, 원장님 오시고 그다음 새로운 윤리경영 실장님 또 오시고 난 이후에 네. 이 직원이 이제 징계로 해임 파면해서 2명이 당했고 또 한 명은 또 중징계 또 해서 3명이 예, 그 중징계를 당했어요. 그 이유는 합당한 이유인가요? 아닙니다. 직원들은 이게 직원이 뭐 기자님도 아시겠지만 이 해임 파면이라는 게 뭐 사회적으로 크게 무리를 일으켰거나 아니면 기관에 뭐 큰 손해 이런 건데 뭐 한 건은 그 직원이 그 친형 있는 회사하고 수의계약 건이 몇 건 있었는데 예. 그걸로 해서 이제 조사가 들어갔고 예. 그게 처음에는 이제 우리 인사위원회에서 판단을 못 해갖고 예. 감사위원회에 다시 재조사를 했어요. 네. 근데 이제 감사위원회에서 경징계 처분이 나왔어요. 예, 그 건수가 있긴 하지만 이제 5년에 걸치다 보니 저희가 징계 시효가 네. 3년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건수가 이제 20년 이후로 하다 보니 많지 않았고 네. 또 감사위원회 판단에서 이게 뭐 기관에 손해 끼친 부분 없고요. 네. 예, 뭐 형이 뭐 엄청나게 그 돈을 뭐 불려서 거래했거나 이런 것들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 징계 당사자가 또 반성하고 있고 징계를 당한 적이 없고 하다 보니까 네. 이게 징계라는 게 여러 가지 종합적인 부분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사자가 이제 그 7년 동안 계약업무를 했기 때문에 그것도 본인 의사가 아니고 할 사람이 없어서 네. 정보가 좀 부족한 면이 있어서 이제 계속 자기가 다른 데 보내달라고 해도 합던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런 환경 속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벌어진 건데 물론 죄를 지었으니까 본인도 뭐 중징계 해도 한 정직 정도 받을 줄 알았는데 근데 이제 감사위원회에서는 이제 상훈도 있고 하니까 네. 예, 그래서 경징계 처분이 내린 거예요. 네, 예. 근데 그 경징계 처분까지가 한 7개월이 걸렸거든요. 8개월 거의. 근데 이제 직위해제를 8개월 당했어요. 그 결과 나올 때까지는 안 풀어주겠다고 해서. 예. 직위해제 당하면 월급도 70%만 나오고요. 뭐 그 일수에 따라서 모든 게 그 연가도 줄어들고 다 이렇게 예, 엄청 손해를 보거든요. 네. 뭐 거의 감봉 그 당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 참고 견뎠는데 근데 그러면 끝날 줄 알았는데 결국은 다시 인사위원회를 열어갖고 해임을 시켜버렸어요. 예. 뭐 추가로 뭐 발견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뭐 재조사를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감사위원회 자체 그 심의를 요청하거나 했어야 되는데 네. 그냥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자체 판단해갖고 해임을 시켜버렸어요. 예. 그다음 두 번째는 뭐 저기 직원이 에니아라는 앱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내부 직원 간에 좀 그 안 좋은 얘기를 올렸다고 해서 약간 그 성적 뭐 이런 비슷한 건데 네. 근데 그 당사자로 지목이 된 거예요. 그 당사자는 안 했다고 하는데 예, 그것도 이제 그 관련 직원들이 옆에 이제 뭐 술자리에서 같이 했던 직원들이 얘가 뭐 술자리에서 그런 말들을 했기 때문에 얘가 쓴 것 같다라고 진술을 한 거예요. 근데 웃기잖아요. 진술서에만 가지고 그 당사자를 처벌하려면 뭐 IP를 추적하던가 아니면 진짜 수사 의뢰했던가 하는데 우리 윤리경영실에서는 그걸 또 이제 그건 수사 의뢰도 안 하고 2개월 만에 그냥 그 진술서 바탕으로 해서 그냥 파면시켜 버렸어요. 뭐 2차 뭐 성피해 뭐 하여튼 갖은 이제 법률 다 위반했다고 해서. 근데 이거면은 저는 이제 이게 뭐 사실이면 벌을 봐야겠지만 이게 당사자는 안 썼다 그러고 그거는 밝혀내지 못하고 그냥 단순히 진술에 의해서 예. 이 친구가 그런 말들을 했기 때문에 쓴 게 당연하다라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좀 이 직원들은 의아한 거죠. 네. 그렇게 해서 파면당하고 또 한 명은 이제 감사실 담당자였어요. 윤리경영실. 그 첫 번째 이제 징계 당사자 할 때 이제 담당을 했는데 네. 저희는 이제 징계를 하면 이제 그래도 징계 당사자한테 최소한의 방어권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건 모든 이제 뭐 그 법률 일반 법에서도 마찬가지고 네. 일단 무죄를 추정하고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네. 근데 윤리경영실에서가 이제 보통 감사위원회도 그렇지만 내가 확인한 사실 가지고 처분한 요구서를 먼저 줘요. 그 처분 요구서는 인사위원회에 제출되는 거고 그럼 당사자도 그 처분 요구서를 보고 가야 이제 자기도 답변하는 거거든요. 내가 확인한 거하고 다르게 처분 요구가 됐다. 네. 뭐 예를 들어 나는 이제 경징계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중징계 처분 너무 과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런 자료를 절대 안 줘요. 주라고 해도. 예. 당연히 줘야 되는 자료인데 그 감사실 담당자가 좀 자기 판단엔 이런 건 줘야 된다고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네. 그래서 그 당사자에 해당되는 부분만 capture해서 줬는데 이제 윤리경영실에서는 이 감사 자료를 함부로 유출했다고 그러면서 이제 복종 의무 위반 뭐 기밀 유지 업무 위반 해갖고 강등 처벌을 해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이 세 건이 전부 다 이 절차적 하자도 되게 많이 있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감사위원회에 조사 의뢰를 했거든요. 네. 예, 그래서 뭐 그 결과 보면 알 것 같고 그다음 당사자들은 전부 지금 그 노동위원회에 다 제소한 상태예요. 부당 해고하고 부당 징계로. 이런 환경들이 되다 보니까 직원들이 업무에 집중 못하고 이건 뭐 직원들 겁주는 것도 아니고 마치 그렇게 느껴지는 거야. 너네 조금만 잘못하면 받지. 다 해임 파면이야. 뭐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것 같더라고요. 네. 예, 그런 것들이 있었고 그 원장님이 이제 재산 났지만 취임했을 때 2월 27일 날 취임하셨거든요. 네. 예. 근데 이게 역대 그 원장님 취임 기사에 댓글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 댓글 보시면 한 29개인가 나를 달렸는데 네.
처음 댓글이 이제 그런 게 생겼어요. 이제 삼회관이라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 몇 명이서에 의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특히 이제 전임 원장님이 작년 6월에 퇴임하시고 난 후에 지금 이제 정책기획단장님이 네. 직대를 하셨거든요, 직무대행. 그때 이제 뭐 외부 개방령도 이제 막 신설해서 막 채용하고 그때가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막 다 해버리더라고요. 네, 예. 그리고 평가도 이제 자기 말 잘 듣는 오늘 기사에도 났지만 그러니까 그 A 팀장이라는 팀장한테 네. 이제 네. 그 특별한 점수 줘갖고 평도 잘 주고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이제 불공정하게 이제 이 회사는 이런 사맥관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구나라고 이제 판단이 되는 거예요. 네, 예. 근데 이제 직원들은 힘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거를 정보가 없기 때문에 뭔가 고발할 수도 없는 상태고 정보는 다 독점해버리거든요. 네, 예. 그리고 저희의 그 내부 인사위원이나 뭐 각종 위원회들이 다 그들이 심어놓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 마음만 먹으면 네. 그런 것들이 쌓이는 와중에 취임 기사에 이제 저희는 원장님이 새로 오면 좀 달라질 거라는 기대를 하잖아요. 그 댓글에 이제 우리 직원도 있고 뭐 외부 사람들도 있고 퇴임한 직원들도 있을 것 같은데 3회간을 3개월 안에 못 잡으면 원장님은 식물 원장이 될 거라는 글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뭐 3회간은 누구다 뭐 이거다 뭐 이런 말들부터 시작해서 3회간의 그 횡포에 대해서 약간씩 이제 언지를 하는 거예요. 막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장님이 그들 말을 들어주는 거예요. 예, 그들이 전혀 위치가 달라지잖아요. 저희가 그렇게 개선을 요구하고 노조도 만들어서 그래서 노조가 이제 만들어졌죠. 10월 18일 날 설립 총회를 했거든요. 네, 10월 18일 날. 예, 그래서 현수막도 걸고 좀 이런 삼회관 말고 우리 말도 좀 들어서 좀 개선해 봅시다.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지금 원장님이 그들 말을 너무 믿더라고요. 지금도 변화하지 않는 것 같아서 그게 참 걱정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분들 말을 집중적으로 듣는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말했잖아요. 정보가 그쪽한테 있고 그리고 뭐 위원회도 다 그들이 있고 네. 그러다 보니 원장님도 이제 그들 말이 이렇게 듣고 보면 맞아 보는 거예요. 저희 노조는 그냥 맨날 불평이나 하는 네. 그런 댓글에 올리는 직원들은 일도 안 하면서 불만만 많은 직원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노조의 어떤 의견이나 이런 거에 대한 예. 귀 기울이시진 않나요? 예예예. 근데 지난주에 그 보도자료 낸 게 23일 날 그 사전 설명회를 한다는 게 조직 개편, 그다음 연봉 조정, 성과급 뭐 이렇게 지급 이런 것들이었는데 그래서 설명을 한다니까 제가 전화를 해봤어요. 네. 20날쯤에 전화를 해서 아니 조직 개편이나 연봉 조정은 다 끝났는데 무슨 설명회냐? 그래도 이제 어떻게 처리된 거에 대한 설명을 한다고 하니까 그럼 성과급도 지급 다 한 이후에 설명하는 거냐 하니까 맞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화가 나기 시작해서 이제 노조 측에서 그럼 네. 3개월에 걸친 이런 개인 정보가 아니고 저희는 등급이 6등급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네. 그다음 뭐 팀장, 부서장, 팀원 3개니까 그런 그룹별로 어떻게 평가가 이루어졌는지 그런 이제 기본적인 자료를 요구했어요. 3개년. 네, 예. 근데 한 3일 고민이 이제 문서로 주라고 문서 줬는데 3일 되는 6시 넘어서 문서 보내왔는데 이거는 지금 이제 저희가 단체 교섭을 이제 들어가고 있거든요. 네. 교섭이 안 됐으니까 자료를 안 주겠다. 엉뚱하게 그냥 뭐 그런 답변으로 끝내버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또 원장님 찾아갔어요. 아니 이런 기본적인 자료도 안 주시면 어떻게 교섭을 하고 그다음 설명회를 이렇게 해서 저희가 자료를 요구하는 건 원장님이 실수한 게 이제 조직 개편도 하면서 한 거의 8개월 가까이 끌었던 건데 네. 직원들한테 한 번도 설명 안 하고요. 10월 23일 이제 도하고 협의가 되니까 네. 이제 이사회 가기 전에 그냥 공포한 거예요. 이렇게 추진하겠다. 그리고 23일 날은 엊그저께는 이제 그런 조직 개편 이제 배경하고 이렇게 할 거니까 좀 따라달라는 설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직원들은 이거 이렇게 뭐 지금의 센터들이 통합되는 큰 조직 통폐합인데 네. 조직들은 되게 불안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사후 통보식으로 하니까 이제 그런 것도 기분 나쁜데 네. 연봉은 또 아까 말했지만 그런 사맥관들이나 기존 그 평가들이 공정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원장님은 이제 일반적인 것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평가가 나왔으면 이렇게 최고로 맞은 사람, 최저로 맞은 사람 이 차등을 둬야 이게 맞다. 기존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 네.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은 맞다. 일반적이라면. 근데 그 평가가 공정하지 못했습니다, 원장님. 그래서 언론에도 나왔지만 그래서 이렇게 차등 두는 거는 아닌 것 같고 원장님이 앞으로 평가를 하시게 되는 거의 경우에 대해서 그것부터 시작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했는데 원장님이 아니라고 그 과거의 평가도 인정해 줘야 되고 이런 거 차등 두는 건 나한테 권리가 있으니 내가 행한 거다. 이해해 달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제가 더 이상 뭐 답변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까지 이 제주 테크노파크에서 이런 잡음이 일어났던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이번 원장님 취임 이후에 대부분 이런 잡음들이 들리는 것 같거든요. 그동안 쌓였던 게 이제 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새로운 원장님도 오시고 해서 네, 예. 달라지라고 해서 요구를 계속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직원들하고 소통은 거의 없는 상태고 예예. 도하고의 어떤 협의를 통해서 네. 직원들한테 통보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봐도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사후 통보입니다, 항상. 결과에 대한. 예. 연봉 조정도 그렇게 차익을 뒀으면 네. 원래 그 연봉 조정 같은 건 취업 규칙 같은 데 넣어서 네. 크게 변동이 될 때는 직원들의 과반 수당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예. 지금 근데 우린 취업 규칙에도 그런 거 없고 하다 보니 그냥 원장님 협신실에서 이게 차등 줘야 됩니다 하면 원장님이 맞다라고 해서 그냥 결정해 버리면 끝이었어요. 네, 예. 근데 그 결정의 와중에 그런 A 팀장에 그렇게 평가 잘못 받은 것도 있는데 그런 건 알아볼 생각도 안 하시고 네. 그냥 자기의 그 경영권만 얘기하시면서 믿어달라 이렇게 하시니까 저희가 좀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운영에 대한 결정을 일부 인사 의견에 많이 예, 예. 얘기를 하고 계시네요. 네, 맞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또 하시고 싶은 말씀은 없으신가요? 저도 이렇게 기사화 내기가 정말 실컷 솔직히 우리 내부의 치부를 드러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참 그게 이런 목적은 아닌데 저희는 원장님이 진짜 네. 이제는 우리 쪽 말을 좀 그쪽 말을 많이 들었으니까 네. 과거에 얽매긴 않지만 네. 과거에 쌓였던 것이 폭발해서 이렇게 하면 과거의 거를 들여볼 정도로 돼야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안 보시고 그냥 보고되는 것만 믿는 거예요. 그리고 뭐 직원이 잘못했다고 하면 그냥 나쁜 사람이에요. 야, 그 아까 3명 다 면담도 안 했어요. 자르면서도.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한 방향의 소통이라는 거죠. 제발 이제 그거를 이제 좀 노조가 뭐 싸우자는 것도 아니고 노조도 직원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저희 쪽 말을 좀 들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아직도 남아 있는데 저도. 그 직원들의 자기권 방어를 위해서 노조를 네. 설립했다고 보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태권파크는 네. 국도비에 의존하는 조직이다 보니 그렇죠. 저희가 뭐 임금을 많이 올려달라 이런 거에는 한계가 있어요. 예, 예. 단지 저희는 이제 이런 공정함과 투명성이 조직을 좀 네. 직원들한테 미리 알려주기도 하고 의견도 좀 받아주고 네. 아주 기본적인 건데 이런 게 안 지켜지다 보니까 답답한 겁니다. 아유, 오늘 감사합니다. 필체로 이 기사를 네. 다 내보내긴 상당히 좀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음성 변조를 통해서 저희가 주의해서 예. 이렇게 입장을 대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Now please